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기현 건축과장입니다. 안수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당용원 건축민원 1팀장입니다. 강종선 건축민원 2팀 주무관입니다. 홍연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학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건축과 조직은 5개 팀 22명으로 건축행정팀은 국가서무 및 5개 광고물 업무를, 또 건축민원 1팀과 2팀은 지역별 일반 건축물 인허가 업무를, 건축지도팀은 건축반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사후관리 업무를, 건축안전팀은 건축 인허가 기술적 검토 및 공사장 안전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쪽에 2024년도 건축가의 정책 방향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건축행정 구현을 목표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허가 처리와 차별화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무휴 불법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 환경 개선은 물론 건축물 안전성 확보 및 불법 건축 행위 근절을 위한 각종 안전사고와 위법 건축 행위를 사전 예방에 힘을 쓰겠습니다. 이어서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4쪽의 신축 건축물, 건축물 대장 무료 발급 서비스 시범 운영입니다. 신축한 단독주택에 대해 건축주의 별도 신청 없이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여 건축주의 주소로 발송해주는 서비스로서 건축법 위반 예방 안내문과 안성 소식지를 동봉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서 안성시의 건축행정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입니다.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근절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유지하고자 중앙로 구간 가로등과 전시주 등 450여 주의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시공하는 사업으로서 2월부터 구간조사 등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부서 등과 협의 후 올 상반기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메신저를 활용한 건축공사장 상시관리입니다. 각종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메신저를 활용하여 현장 관계자와의 실시간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쓰고자 합니다.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각각 현장별 채팅방을 운영하여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 및 각종 홍보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재난 및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8쪽의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를 통해 건축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관련 부서의 신속한 협의를 위해 전 직원 컴퓨터 화면 보기를 이용하여 협의 독려를 실시하고 건축사 간담회 개최와 우수 건축 설계사무소 선정 등 상호 간의 소통으로 업무 관리 능력 향상 도모 및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불법 광고물 연중무효 정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존 평일에만 운영하였던 불법 광고물 정비 업무를 주말에도 실시하여 연중무효 불법 광고물 정비에 힘을 쓰고자 하며 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의 보상금을 증액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작년 기준 현수막 41,379건 등 총 57,755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수거 보상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수거한 불법 현수막 177건에 대해 23만 4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 활동으로 민원 불편 해소 및 도시 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용 가설 건축물 양성화 상단센터 운영입니다. 가설 건축물 그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그 농지인의 농막과 또 간이 저온 저장고에 대해 양성화 가능 여부와 처리 절차 또 이행 강제금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총 448건의 그 상담을 하였으며 37건을 그 양성화 처리하였고 597만 5천 원의 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조 종합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건축공사장의 그 안전사고 예방과 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형 및 그 소규모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해체공사장을 그 일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그 공사장 안전과 화재 및 해빙기, 우기, 태풍, 폭염 등에 대비해 점검을 하였고 감리자에 대한 감리 업무 등 200여 개소의 그 건축공사장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 건축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섭 위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자체가 정비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걸 잘 보고 있습니다. 민원인도 많이 말씀들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 광고물을 현수막을 이제 걸어놨는데 나이론 끈인지 끈 자체가 아직 같이 이제 처리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거미줄처럼 너무 나열돼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불법 광고물 현수막을 그 근처에 인근에 철거할 경우가 있으면 그 옆에까지 좀 살펴보시고 그런 거미줄처럼 나열돼 있는 부분도 같이 좀 제거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어떤 외부에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축에 관련돼서 인허가 부분이 이게 법으로 어떠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간이 언제까지 인허가를 한다 이런. 예, 건축과장 엄기현입니다. 그 건축 신고 허가권은 다 처리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5일에서 7일 그 정도로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중간에 그 보완 사항이 있습니다. 네, 보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1회 처음에 첫 회 보완은 상당 기간을 주게 돼 있어서 보통 한 달 정도를 주고요. 2회 2차 보완은 일주일 정도를 주는데 이제 보완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는 민원인들이 또 연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보통 2달, 3달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계속 사업에 보면 처리 기간을 단축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인허가를 놓았을 때 지금 말씀하신 보완 기간이든 어떤 그런 기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인허가 처리 기간이 좀 다소 좀 길다, 루즈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속하게 빠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예, 황윤희 의원님. 현수막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안성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한 달 전에 매월 초에 개첨 공식 게시대에 개첨을 하려면 한 달 전에 추첨을 하고 한 달 전에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게 맞는 건가요? 예, 건축과장 엄기현입니다. 저희가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관리를 그 지정 개시되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보통 일주일 전에 접수를 받습니다. 네네. 일주일 전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연장하는 거 빼고 빈 구간이 발생이 되면 본인들이 선택하는 위치에다가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개첨을 하게 됩니다. 아, 일주일 전에 접수만 하면 일주일 후에 개첨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게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매월 1일에서 3일 그 달분 개첨을 접수해서 그러니까 그 달분 전체가 매월 초에 그 신청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주일 단위로 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지금 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개첨하시려는 분들이 예, 한 달 전에 내용이 나와야 되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어서 이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건지 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6개월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너무 그 경쟁적으로다가 그 원색깔을 사용하다 보니까 원색깔하고 형광색들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지정 게시대가 보통 6단짜리 현수막이 6개가 걸려 있는데 서로 상호를 튀게 하기 위해서 점점적인 자극적인 색상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좀 정례화하고자 시범적으로 다 작년 하반기에 운영을 해서요. 금년부터 이제 적극적으로다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호응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조금 가이드라인을 마치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뭐 한 일주일 정도 더 소요되는다는 얘기는 저희도 민원을 이제 받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게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이거는 창의적인 영역이어서 이렇게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디테일하게 글씨체나 배경색, 색상표, 글씨 크기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서 어쨌든 작년 하반기부터 하신다는데 그 반응을 사실은 저는 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흐릿한 파스텔 톤 색깔이니까 광고라는 건 어쨌든 눈에 띄게 하는 것이고 지정 게시대가 그 잡지처럼 이제 원색들이 많아도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방식의 또 잡지들이 갖고 있는 또 미학이라는 게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작년 하반기부터 하셨으면 시민들 반응을 좀 네. 제대로 한번 예. 파악을 해보시고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율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네, 최승혁 의원님. 예, 주승혁입니다. 저희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가 적극적인 행정이 불가능하다는 건 이제 모든 지자체에서 똑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대전이나 서산 이런 데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검토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시도 조금 검토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건축과장 엄기현입니다. 그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니까 착공을 안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청문회 등을 통해서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사가 진행돼서 뭐 골조 공사 정도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단체에서 그 철거라거나 어떤 행정대 집행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일괄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별도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이제 2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터미널 옛날 신터미널 그 건하고 지금 공도 스타필드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
두 건이 지금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터미널은 다행히 철거를 조치를 완료했고요. 공도 스타필드 입구에 있는 곳은 작년 하반기까지 어떤 방식이든지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해와서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인데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기 방치한다는 건축물은 이게 몇 년 정도가 지나야 장기 방치했다고 하는 거죠? 별도로 명시된 거는 없고요.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거죠. 그럼 보통 한 3, 4년 이후부터는 이제 장기 방치 보통 10년 넘은 건들도 소규모 건축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안성에는 미착공 건축물이나 미준공 정비 대상인 건축물은 몇 개소 정도 될까요? 이게 현장 조사를 조금 해보셨을까요? 저희가 건축 허가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도래되면 저희가 이제 현장 확인을 해서 현장에 공사를 진행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 신고건에 대해서는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장 확인 실시해서 바로 그냥 소멸 처리를 해버리고요. 허가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인데 2년 이상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다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으신 거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 안성시 전체 면적의 장기 미착공, 미준공 된 건축물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현장 조사를 해서 과연 몇 개 정도가 이제 미준공되고 미착공되는 건축물인지 파악을 일단 우선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이제는 있지 않나 싶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를 활용한 건축 공사장 상시 관리는 이게 1월 달서부터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안전팀하고 공무원하고 오픈 채팅 예, 하시는 건가요? 예, 예. 네. 효과는 좀 어때요? 이거 지금 저희가 지금 1월 달에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어떤 효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요. 네. 현장별로 현장 관리인, 그다음에 안전관리 책임자, 이렇게 저희 직원 이렇게 해서 이제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그래도 안전 문제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수막 관련돼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의정 활동 관련돼서 현수막 게시하는 기준이 좀 바뀌었죠? 의정 활동이 아니라 이제 정치 현수막에 현수막? 대해서는 네. 지역구 위원장한테만 이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구 위원장, 각 정당의 지역구 위원장만 설치를 하도록 병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내용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 혹시 아시는 분은? 어떤 변경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변경된 내용. 기존에는 정치 현수막을 일체 걸지 못하게 돼 있고 정책에 대한 것만 게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불법으로 다 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 그다음에 미아 찾기 요런 거는 불법 현수막 개첨이 가능합니다. 근데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게 각 정당의 지역구 위원장에 한해서 설치를 하되 설치 기한은 보름입니다, 보름. 그래서 반드시 현수막에 기한을 명시하게 돼 있고요. 지역구 위원장 명칭을 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한해서만 2주 게시첨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상관없고요.
내용은 이제 법적으로 나온 것은 그 정당의 정책이나 홍보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 쪽에 좀 애매한 문구에 대해서는 선관위 쪽에 문의를 해서 그 정당에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숫자는 상관없나요? 예,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숫자 상관없고 예. 그다음에 뭐 붙이는데도 아무데나 막 붙여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붙이는 곳은 예.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라고 저희가 이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요.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